안녕하십니까, 시보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IS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하자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ISA는 이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실 때는 IS 계좌와 ETF를 활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의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ETF와 I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ETF와 IS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TF라고 하면 이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펀드라고 하실 겁니다. 펀드를 알고 계시었는데 ETF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산운용사가 ETF도 마찬가지겠지만, ETF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이제 주식 개별 종목들을 골라서 운영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TF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똑같이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개별 주식 이제 하는 거죠. 개별 주식들을 이제 종목에 담아서 그거를 이제 추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펀드는 이제 주식처럼 거래는 할 수 있어도 펀드의 가격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식의 지수처럼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ETF가 좀 거래하기에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자산 구성으로 되어 있고, ETF 주식, 채권, 원자재, 다양한 자산으로 추종할 수 있는 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신에 이제 위험분산을 이제 그 ETF 내에서도 종목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몇십 가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개의 주식을 추종한다면 그 주식의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여러 개의 종목들이 같이 추종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이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실시간 거래가 안 되죠. 근데 ETF는 주식처럼 똑같이 사고 팔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ETF에 추가 보면 비용이 있죠. 보통 이제 ETF 비용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0점 사이에서 낮은 수수료를 냅니다. 일반 펀드 수수료에 비해서는 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리스크도 줄면서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배당금 수익이 있죠. 그래서 ETF 그 개별 주식 종목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서 배당금 나오면 또 투자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자산 클래스에 이제 투자가 펀드 경우에는 요즘 펀드들도 온라인으로 모바일 상에서 펀드를 투자할 수 있게끔 쉽게 용해놨는데, 개별 주식처럼 할 수가 있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펀드보다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계좌입니다. 증권 계좌도 있고 은행 계좌도 있는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은행원이 ISA 계좌를 받아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모바일 통해서 IS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증권사에서 또 프로모션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증권사 IS 계좌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일반 IS의 계좌랑 뭐가 틀리냐면, IS는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세제 혜택.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특별한 계좌 볼 수가 있죠. 정부에서 이제 주식이나 시장에 돈의 유동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계좌를 통해서 예금도 할 수 있고 적금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무슨 세제 혜택이 있나
그러면 IS 계좌 개설 후에 5년 동안 계좌에 발생하는 금융수도과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나 아니면 일반 적금을 들었을 때 이자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내죠.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데 AS 계좌는 그게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 일반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서민형, 청년형, ASA는 연간 3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2천만 원에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한 모든 게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청년형 IS 연 4천만 원, 물론 4천만 원을 하면 좋죠. 근데 서민이 청년이 연간 4천만 원, 이게 보통 중소기업 다니면 연봉일 텐데 이 연봉에 해당하는 거를 넣을 수 있을지는 의아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도를 늘려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SA 계좌에서 5년 만기가 된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제 계좌로 자금을 이전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AS의 세제 보면 일반 계좌는 예금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15%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계좌가 아닌 이상 AS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나 펀드 환매 차익, 이게 이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리고 400만 원, 200만 원 이상부터 400만 원까지는 0.9%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를 떼는 것보다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 투자 시나리오는 IS와 A와 V, ISA라는 이런 혜택을 하고 이제 수수료가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넣어서 투자를 한다면 주식 초반에 투자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게 첫 번째겠죠.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S 계좌를 먼저 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ETF 투자를 하시는데 S 계좌 내에서 이제 ETF를 알아보신 다음에 ETF 내에서도 또 자산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ETF 투자로 인한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에 대한 SA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과세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ETF와 투자 전략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해서도 다양한 자산 분산의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ETF에는 가정해보고 20대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70만 원 정도 잡고 70만 원에서 70만 원을 ETF를 나눠서 추정하는 거죠. 추정 ETF를 하거나 주식, 지수, 아니면 다른 원자재, 금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런 나라들이 사람들은 인도나 아니면 미국의 S&P를 추종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그 리스크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요. 장기적인 자산 증식,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투기와는 틀리죠.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통해서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시간과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계좌에 넣어놓고 ETF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투자를 해온다면 10년, 20년이 되었을 때는 자산 증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ETF와 IS를 활용해야 되는데,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현재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는 ETF도 좀 안전자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안전자산이면 채권을 추종하는 ETF라든지 원자재, 이런, 아니면 고배당 ETF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자산의 금액을 좀 비중을 그쪽으로, 이제 안전한 쪽으로 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ETF에 대해서 어떤 고를 건지
자신에게 맞는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